예,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7시부터 그죠? 너무 일찍 일에 시작하게 되어서, 거듭해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상은 받으러 오라 할 때 받으러 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좀 이야기 안 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제가 결심을 수차례 하고 이러 오는데, 오면 꼭, 그죠? 딴소리들이 나와요. 막 그냥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막 그냥 또,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온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죠? 오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온 그 각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색수 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꼭 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 그 심리 현상들, 행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그걸 해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심리 현상으로 옮기는 원어는 상카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카라를 중국에서는 예외 없이 전부 행으로 통일해서 옮겼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문맥이 넓고 많다 보니까 무조건 행이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이거는 아주, 그죠?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빨리에서도 그렇고, 우리, 뭡니까? 빨리 산스크리트에서도 상카라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법하고, 그죠? 법이라는 단마하고, 상카라는, 행으로 옮기는 이 상카라는 초기경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볼 거는, 그러면 상카라가, 초기경에서 상카라는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과거는 어찌 송구스럽던지, 그죠?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한다고 하다 보니 너무 좀 도가지는지 않았나 싶어서 대단히 좀,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을 통해서 보면 상카라는, 그죠? 이 행으로 옮긴 상카라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자, 거기 상카라의 네 가지 의미에서 초기 불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행은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쓰인다. 옛날 중국에서 역경성들이 행으로 옮긴 범어 상카라는 접두어가 삼이고, 그죠? 플러스 루트가 끌어입니다. 끌어는 우리 영어에서도 가장 많이 써요. 영어에 두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비동사, 두 동사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로 하면 이 끌어는 두 동사입니다. 또 두 동사니까 뜻이 다양하게 많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하다로 하는 영어의 두 동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하다는 되니까 중국에서 에란 모르겠다. 아마 옛날 스님들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골치가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요놈 거로 다, 그죠? 각각 문맥에 따라 다르게 옮기줄라니까는, 그죠? 골치가 아파갖고, 아이고, 잘 때 때려갖고, 한 스님이 행으로 옮기니까 너도 나도 전부 행행행행행행 이래갖고, 그죠? 얘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표현 문자니까, 그죠? 툭 옮겨놓으면 알아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다양하게 해석되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골치잖아, 그죠? 누구는 보면 이래서, 누구는 이래 해석하고, 그죠? 근데 한글은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표현 문자가 아니고, 한글은 또 뭡니까? 의미 변화해서, 그죠? 격변화까지 정확하게 이걸 짚어줘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뭡니까? 완전히 뜻이 180도 다르잖아요. 누구에게 하고, 누구로부터 180도 뜻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의미가, 그죠? 뭐가 첨가되느냐에 따라갖고 그 뜻은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니 또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곽시상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삼처전심으로 해서,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빨리 원어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뭔가 하면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습존자가 오니까 부처님이 발을 냈다고 이래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죠? 신통력에 의해 갖고, 그죠? 가습존자가, 그죠? 수제자라는 그거를, 심표를 보이기 위해서, 그죠? 부처님께서 가습존자가 오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500겹을 사놨다 그랬습니다. 무명으로, 그죠? 사실 500겹을 샀다면 관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쨌든 그렇게는 전통적인 법도에 해갖고, 그죠? 아주 그걸 잘해놨는데, 500겹을 사놨는 그걸 턱 뚫고, 그죠? 부처님이죠? 심표로 발을 턱 내 보이시다고. 우리는 그래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일주일 뒤에 왔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상수 제자고, 그죠? 그러니까 가습존자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께 예를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당연히 올려야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 제 산스크리트 가르치는 선생님 이야기할 때 했지만 인도에서 최고 존경의 예는 뭡니까? 상대방 발에
이마를 대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좀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큰절하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발에 이마를 대서 맞추는 것이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가장 큰 예를 올리는 겁니다. 그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화장할 건데 가습존자도 당연히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래서 500겹 묶어난 그 헝겊을 풀고 무슨 말로 아십니까? 관을 열고 그 헝겊을 풀고 부처님 머리에 이마를 대서 절을 했다. 요래 나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분 있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중국어로 한문으로 그죠? 표문자인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뭐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서는 수동, 피동 이것도 거의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할 때는 뭐 써갖고 하는 거 가습디다마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능동, 수동.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의미로 보면은 부처님의 두 발은 원어에 맞게 하려면은 부처님의 두 발은 가습존자의 머리에 의해서 닿아졌다. 혹은 부처님의 두 발은 가습존자에 의해서 예배되어졌다. 수동으로 나옵니다. 수동으로. 원어에도. 그 요거를 딱 옮기라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버립니까? 가습존자가 부처님 두 발에 부처님이 두 발을 내밀자 그죠? 가습존자가 거기 절했다는 그런 식으로 능동 수동이 있잖아요. 전혀 반대가 돼 보면 뜻이 반대가 돼 버리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 예뿐만 아니고 우리 찾아보면 허다합니다. 허다하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이런 말에 실망해 삐십니까? 예?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그 삼처전심 중에 하나죠. 곽지상부가. 그죠?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렇고,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죠? 상식적으로 오히려 이해하면은 훨씬, 저는,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훨씬 부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염 이런 게 더해질 수 있잖아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죠? 그걸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원어의 글에 대가 있습니다. 됐죠? 제보고 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죠? 우리, 중국말로 뭐 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행으로 했습니다. 행한다는 의미를 지닌 어근 끌어의 명사를 적극적으로 끌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중국에서 행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그러나 행이라는 한역 단어만을 가지고 초기 불전의 다양한 문맥에서 나타나는 상카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 의미는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죠? 결국은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상카라는 크게 다음의 4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막 자랑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제가 또 최초로 한 거고, 그죠? 억수로 고민을 해갖고 한 거고, 그죠? 그때 청정도론 번역할 때는 너무나 우리 역량으로는 힘들어갖고, 에라, 일 안 하고 뭡니까? 상카라로 그냥 업력을 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그 뒤부터는 쭉쭉쭉 이렇게 나름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재행무상. 우리 많이 쓰는 거죠? 재행무상, 재범무와 재행무상, 이렇게죠. 그럼 일체계고할 때 그것도 재행계고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죠? 근데 중국에서 일체계고로 했을 뿐입니다. 자, 재행무상, 재행계고의 문맥에서 재행으로 나타나는데 항상 복수로 쓰인다. 이 경우의 재행은 유의법, 그죠? 상카르 단마를 뜻한다. 상카따 단마. 유의법 할 때 원어는 상카따입니다. 상카따는 상카라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열반을 제외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유의법들을 행이라 불렀다. 됐죠, 그죠? 이 경우의 행은 형성된 것들에 가까운 뜻이다.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형성된 것들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다. 그 외에 목숨의 상카라, 존재의 상카라, 생명의 상카라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그 아유 상카라, 이런 목숨의 상카라, 뭐 이제 존재의 상카라 이런 의미 나타나는데 이때 상카라는 형성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행무상할 때는 모든 유의법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재행무상의 행은 유의법.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유의법은 뭡니까? 열반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게 재행무상, 행은 법을 재행무상이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무한은 뭐로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급하니까 한글로 짓겠습니다. 자, 행은 재행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한은, 그렇죠? 재범무하죠. 그죠? 그죠? 근데 왜 무상할 때는 행으로 이야기하고, 무할 때는 법으로 이야기합니까? 궁금 안 했습니까? 그렇거니, 이랬습니까?
그럼 그렇거니라 하면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또 말 나왔으니까, 그죠? 자, 주석서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재행이라 할 때, 이거는, 이때 행은 유위법입니다. 됐죠? 재법을 할 때 법은 뭡니까? 유위 플러스 무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체재법을 뜻합니다. 일체법 하면은 무위법인 열반도 여기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무상이다 할 때는 우리 유위법만 해도 열반을 가지고 무상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무슨 말씀을 알죠? 그죠? 그래서 무상이라 할 때는 재행무상, 열반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아라 할 때는 열반도 무아라는 겁니다. 됐죠? 열반을 실유적인 거로 보면 아트만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범무아 할 때는 무위법인 열반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재범무아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그죠? 처음 안 들어본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그죠? 처음 들어본 분들은 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법인으로 재행무상, 재범무아, 그죠? 뭐 열반적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행과 재법이 어떻게 왜 구분해서 썼는가? 그 구분돼야 됩니다. 자, 무상이라 할 때는 유위법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행이라 했고, 무아는 이제 무위인 열반도 무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범무아를 한다. 됐죠? 주석서 문헌에서 딱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월포라 라울러 스님이 지은 화트부타 토터라고 한국에서 우리 전재성 박사님이 그 부처님 가르침과 팔정도로 옮긴 거인데 그거 보면 월포라 라울러 스님도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주석서에 나옵니다. 월포라 라울러 스님이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주석서 문헌에 딱 그대로 나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뭐 이때까지 뭐 중요하다 싶은 이야기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스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는 뭐 다 스님들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래서 행으로서 가장 넓은 범위로 나오는 것은 재행무상입니다. 그죠? 일체 유의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재행무상의 행이 이제 행으로서 상카로서는 가장 넓은 사용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오온의 네 번째인 행온으로 나타나는데 됐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온의 네 번째인 행온으로도 나타납니다. 색수상행식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유의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열반을 제외한 유의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이 다섯 가지는 전체가 다 뭡니까? 제일 넓은 의미로서 행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합니다. 주석서 문헌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째는 이제 그 다음에 좁은 범위는 오온의 네 번째인 행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온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심리 현상들로 저는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상을 제외한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정신작용, 그래서 저는 심리 현상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이 경우도 복수로 나타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복수로 쓰인다. 오온 가운데서 색은 아비담마의 색법이고 수상행은 아비담마의 심소법들이고 식은 아비담마의 심법이다. 그러므로 오온에서의 행은 상자부 아비담마의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느낌과 인식,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50가지 심소법을 모두 뜻하는데 감각 접촉, 의도, 주의 집중, 의욕과 유익한 심리 현상들 모두와 해로운 심리 현상들 모두를 포함한다.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이 경우의 행을 심리 현상들로, 그죠? 행오는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로 옮기고 있다. 됐죠? 그죠? 두 번째 넓은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또 행이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행이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또 많이 나타나는 게 12연기에 나타나죠. 그죠? 12연기의 두 번째 항목으로 두 번째 구성 요소로 나타납니다. 무명, 행, 식, 명책, 유입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12연계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무명연행으로 나타난다. 12연계에서의 행도 항상 복수로 쓰이는데 청정도론에서 공덕이 되는 행위,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 흔들림 없는 행위로 설명이 되듯이 이 경우의 행은 업지음들 혹은 의도적 행위들로 해석된다. 이 경우의 행은 업과 동의어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까르마 혹은 감마 포메이션, 그죠? 그죠? 업 형성들로 이해하고 있다.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의도적 행위들로 옮긴다. 됐죠? 벌써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 군데에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제일 넓은 것은 모든 유의법. 두 번째는 심리 현상들. 세 번째는 더 좁혀갖고 의도적 행위들, 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행위인 신행, 구행, 의행. 됐죠? 요것도 나타나죠. 그죠? 신구의 삼행으로 나타나고 삼업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삼업, 삼행이라잖아요. 그러면 이때 신구의 삼행은 당연히 신구의 삼업과 동의어입니다. 그죠? 요래 나타난다. 이제 요렇게 됐고죠. 상호되니까 등등등에서 보듯이 이때의 행은 의도적 행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신구의 삼업이라고도 하고 신구의 삼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의도적 행위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행, 구행, 의행은 각각 신업, 구업, 의업의 삼업과 동의어가 된다. 그리고 넷째에서 이런 걸 다섯째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신구의 삼행은 문맥에 따라서는 업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군데 나타난다. 요게 이제 이런 예외가 항상 문제잖아요. 그죠? 중요하고, 그죠? 그런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의 삼행은 상황에 따라 작용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곳도 있다. 예를 들면, 몸의 상카라를 들숨날숨으로 말의 상카라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로 마음의 상카라를 느낌과 인식으로 설명하는 경우이 몇 군데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신행 이래서 그죠? 이것이 업을 이야기할 때는 그죠? 몸의 의도적 행위도 이래 해버리면 되는데 신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몸의 상카라를 했습니다. 이걸로 한문으로 하면 신행이잖아요. 그죠? 이때 신행은 그죠? 몸으로 짓는 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표적으로 몸으로 하는 행위가 뭡니까? 들숨날숨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숨날숨 하시면 죽을 뿐인데, 그죠? 그래서 이 들숨날숨을 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있잖아요. 우리 이거는 사유잖아요. 그죠? 이거를 구행이라 표현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죠? 느낌과 인식을 의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이 몇 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도적 행위로 옮기면 완전히 이거는 어긋나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몸의 작용, 말의 작용, 마음의 작용 정도로 옮겨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상카라는 작용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들숨날숨이나 생각과 고찰이나 느낌과 인식은 결코 의도적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은 그 용체에 따라 그 의미를 각각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 문맥에서 나타나는데 해석도 크게 네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제일 넓은 거로 이야기할 때는요. 모든 형성된 것들. 그건 두 번째는 뭡니까? 심리 현상들. 세 번째는 의도적 행위들, 네 번째는 작용. 됐죠, 그죠? 요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은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딱 요렇게 구분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그죠?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일에 또 제가 또 이제 앞으로 또 번역도 더 하고 공부도 더 하고 해서 요것마다 말고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때 또 뭐 스님들하고 이러고 또 말씀을 드리든가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아주 관심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외에는 더 없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행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의미로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오온에서의 행은 뭡니까? 심리 현상들로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우리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심리 현상들. 그래서 상자부에 의하면은 52개에서 2개를 빼면은 50개. 그죠? 설일체부에 의하면은 46개 중에 수와 상을 2개를 뺀 44개. 그죠? 그 다음 유식에서는 51개 중에 수와 상을 뺀 49개. 이제 이것이 우리 심리 현상들이다. 그건 항상 복수로 쓰인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심리 현상들로 안 옮길 수 없는가 하는 거 조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처음에는 아마 상당히 생소하셨을 겁니다. 야, 행위 왜 갑자기, 그죠? 심리 현상들이란 말이 나오냐? 좀 생소하셨을 건데, 이제는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심리 현상들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은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바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온에서 행은 의도적 행위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12연계에서 행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그래 이해해야 됩니다. 됐죠? 그렇지만은 오온에서 행은 의도적 행위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대비입니다. 그죠? 저도 나 무식합니다. 이라고 큰 소리 치고 댕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만은,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와, 나는 무식해요. 나는 불교 하나도 모르요. 근데 나는 박사학위 받은 한국 최고의 불교학자야. 이라고 댕기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심한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아름아리의 무덕입니다. 그죠?